안녕하십니까. 경화학의 강사 이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죠. 이번 시간부터는 경화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그럼 경화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경화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는요. 자, 왜 경화학을 배워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있죠. 여러분들은 경비 지도사라는 것을 공부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경비 지도사라는 것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상당히 중책임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서 직접 경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경비원들이 어떻게 경비를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우리는 이 경호 그런데 이 경호라는 말 자체는 호의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요, 호의와 관련되는 것을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지켜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누구를 지켜주는 것은 잘 지켜주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겠어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호의를 할 수 있을까? 자, 이걸 우리는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뭘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렇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호학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약속을 위해 가지고 법률이라는 걸 제정을 했을 거고, 그럼 경호학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법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법들의 근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법률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많이 듣지 않았던 용어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약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세심하게 읽어보셔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을 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차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1차 시험은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60점만 넘으시면은 무조건 통과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시험에서는요, 이게 상대평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득점을 맞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과목 중에 바로 이 경호학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하고 함께 가시다 보면은 서서히 이걸 깨우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경호학이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때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어렵다 보니까요. 처음부터 암기로 막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암기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웬만하면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상황들을 조금씩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빨리빨리 이건 이거였지라고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는 암기 요령이 생기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 내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암기이지 처음부터 암기를 하는 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하고 경호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저하고 함께 하면서 호흡을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신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빨리빨리 나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보시고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자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보고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의 중요성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경호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경호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무슨 것을 공부하는 거냐? 뭘 도대체 공부할까? 자, 바로 경호라는 것도 학문입니다. 그렇죠? 경호학도 학문의 근거이기 때문에
학문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경호를 해 나갈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호학이 뭔가를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무조건 경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경호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 경찰이라는 조직은 바로 경호의 조직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 경찰이라는 조직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그 경찰의 조직의 움직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공부하는 부분들이 바로 경호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경호의 업무와 수행 방법이라는 걸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경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경호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가. 학문으로 공부하는 대로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에 부딪힐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경호원이라는 것은 복장이라는 존재인데, 경호원은 복장도 있을 것이고 장비라는 것도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경호원은 어떤 복장을 입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장비까지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자, 우리는 경호 그러면은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공기관, 경찰들이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경찰들은 뭐 권총을 갖고 다닐 수 있지만, 일반 사인들은 권총을 가질 수 없잖아요. 연예인들을 경호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권총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니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장비들과 관련된 것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경호의전하고 구급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경호의전과 구급법이라는 구성에서는 역시 경호를 할 때도 의전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를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더 경호를 해야 될 것인도 있을 거고요. 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경호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더 경호를 해야 될 건데, 그럼 대통령을 경호해야 될 때는 어떤 식으로 경호를 할 것인가? 또 국무총리를 경호할 때는 또 어떻게 경호할 것이냐? 외국에서 온 사신들이 있겠죠? 그 외국에서 온 사절단들을 또 어떻게 경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이 경호 의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경호원들은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자, 뭔가 다쳤을 때 뭐 뼈가 골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뼈가 골절이 났는데 그때 이 뼈가 골절이 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될 것인가?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뼈가 골절난 사람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바로 응급조치를 취해가지고 데리고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들을 공부하는 것이 구급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누가 경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단 범죄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나를 경호를 해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경호라는 문화가 탄생을 했을까? 그죠? 어떤 위험에 닥치는 사람들을 경호를 하는 건데, 그럼 그런 위험에 닥치는 사람들을 경호하는 것이 왜 그 사람들이 위험을 닥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위험성이 없지만 대통령한테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위험성들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뭐 테러 집단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테러 행위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미리 차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호 환경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경호 업무와 수행 방법이라는 전제에 의해서 탄생할 수 있는 근거는 사전의 예방성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항상 뭐든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야 하는 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사전 예방이라는 전제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자, 계획을 세울 땐 당연히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근접 경호라는 것이 전제가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옆에 붙어서 이제는 경호를 하는 형태가 나올 거고, 그럼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경호 방법이 참 좋았는가, 이런 경호 방법이 좋았는가, 실행을 한 후에 사후에 평가라는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이게 좋았는가 저게 좋았는가 이런 것을 일단 실행해 보면서 결국은 사후 평가까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경호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경호학이 뭔가를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살짝 어려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뭐 대충 알아먹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